몸에 좋다고 믿고 매일 챙겨 먹던 그 음식이 사실은 조용히 신장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앞으로 10년, 20년 뒤 병원 출입 횟수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침마다 검은 콩을 챙겨 드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 순간부터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 중장년과 시니어 분들의 식습관을 상담해 온 사람으로서 검은 콩이라는 아주 친숙한 음식 뒤에 숨은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검은 콩은 분명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문제는 검은 콩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아무 생각 없이 함께 먹어온 음식에 있습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만났던 68세의 한 여성분 이야기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여성분은 평생 약을 멀리하며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병원 약은 인위적인 것이라 믿지 않으셨고 자연에서 온 음식만이 몸을 살린다는 신념이 강하셨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머리숱이 줄어드는 것이 마음에 걸려 지인의 권유로 검은 콩을 매일같이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정성은 대단했습니다. 시장에서 서리태만 골라 사오셔서 하루 전날 미리 불려두고 아침이면 갈아서 한 잔으로 드셨습니다. 밥상에는 늘 콩이 빠지지 않았고 가족들이 질린다고 해도 이게 다 몸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거의 1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응급실에 가셨습니다. 옆구리를 붙잡고 식은땀을 흘리며 얼굴은 잿빛이었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신장에 결석이 생겨 있었고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수치가 위험 경계선 아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여성분은 검사지를 보며 억울하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남들 귀찮아서 안 먹는 콩을 그렇게 열심히 먹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은 콩이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검은 콩은 잘못이 없습니다. 문제는 검은 콩이 어떤 음식과 만나느냐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된 조합을 만나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 너무 쉽게 음식들을 섞어 먹습니다. 아침에 간편하다는 이유로 우유에 콩가루를 타고 점심에는 콩밥에 짠 반찬을 올립니다. 젊을 때는 별 탈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흔을 넘기고 쉰을 지나면서 우리 몸의 처리 능력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특히 신장은 조용히 일하다가 한계를 넘으면 갑자기 무너지는 장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검은 콩과 절대로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최악의 음식 조합 3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검은 콩의 효능을 제대로 살리면서 신장까지 보호하는 최고의 조합 3가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나도 매일 저렇게 먹고 있는데 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다면 오히려 잘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이 내용이 여러분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댓글에 기대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검은 콩과 가장 위험한 조합, 바로 우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십니다. 콩이랑 우유 둘 다 몸에 좋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따로 먹으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함께 먹는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검은 콩에는 인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우유에는 칼슘이 많습니다. 이 2가지가 위장에서 만나면 인산칼슘이라는 아주 단단한 물질로 변합니다. 쉽게 말해 몸속에서 잘 녹지 않는 돌 재료가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이 덩어리는 흡수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배출되지도 않습니다. 결국 어디로 갈까요? 바로 신장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하루 종일 피를 걸러 노폐물을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굳은 덩어리가 반복적으로 흘러 들어오면 신장 안에서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 결석입니다. 이 68세 여성분의 경우도 아침마다 검은 콩 음료를 우유와 함께 드시는 습관이 오랫동안 이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위산 분비가 줄어듭니다. 젊을 때처럼 음식들을 완벽하게 분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합은 더 위험합니다. 검은콩 우유를 마신 뒤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느낌이 드셨다면 그건 단순히 체질 문제가 아니라 소화되지 못한 찌꺼기가 몸속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조합은 소고기입니다. 단백질이니까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검은콩 껍질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철분과 결합하는 성질이 아주 강합니다. 소고기에는 질 좋은 철분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검은콩과 함께 먹으면 이 철분이 피틴산에 붙잡혀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됩니다. 비싼 고기를 드셨는데 정작 중요한 영양은 얻지 못하는 셈입니다. 특히 갱년기 이후 여성분들 빈혈 걱정으로 고기 챙겨 드시는데 콩밥과 함께 드신다면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게다가 단백질을 한 끼에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장은 그만큼 더 많은 노폐물을 처리해야 합니다. 신장이 쉴 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기능이 떨어진 상태라면 이런 식습관은 부담을 크게 늘립니다. 세 번째,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조합이 바로 짠 반찬입니다. 김치, 젓갈, 장아찌 같은 음식들입니다. 한국 사람 밥상에 김치 빠지면 되겠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치 자체가 나쁜 음식은 아닙니다. 문제는 검은 콩과 함께 먹을 때입니다. 검은 콩에는 칼륨이 매우 많습니다. 건강한 신장을 가진 사람에게 칼륨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진 상태에서는 칼륨이 몸 밖으로 잘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짠 반찬이 나트륨까지 더해지면 신장은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혈액 속 칼륨 농도가 위험하게 올라갑니다. 손발이 저리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심한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상당히 진행되기 전까지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68세 여성분도 콩밥에 짭짤한 반찬을 즐기셨습니다. 콩조림, 젓갈, 김치가 늘 함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장은 매 끼니마다 과부하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니 마음이 무거워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먹으라는 말이냐?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는 검은 콩을 진짜 보약으로 만드는 최고의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고의 작은 달걀입니다. 검은 콩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일부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합니다. 달걀은 그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줍니다. 함께 먹을 때 단백질의 질이 훨씬 좋아집니다. 특히 근육 감소가 걱정되는 시니어 분들께는 아주 좋은 조합입니다. 두 번째는 현미나 잡곡입니다. 흰 쌀밥보다 섬유질이 풍부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소화와 대사에 부담이 적습니다. 췌장과 신장 모두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조합입니다. 세 번째는 식초입니다. 식초는 위산 분비를 도와 콩 단백질 소화를 돕습니다. 특히 콩 먹고 더부룩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볶은 콩을 식초에 담근 초콩 형태로 드셔도 좋습니다. 이 68세 여성분도 이 세 가지 원칙으로 식단을 바꾸셨습니다. 우유는 끊고 짠 반찬을 줄이고 검은 콩은 현미밥에 달걀과 함께 드셨습니다. 반년 뒤 검사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되었습니다. 신장 수치는 회복 단계에 들어섰고 더 이상 통증도 없었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을 더 먹는 게 답이 아니라 밥상을 고치는 게 답이었다고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검은 콩은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먹으면 탈이 됩니다. 우유, 소고기, 짠 반찬과의 조합은 피하시고 달걀, 현미, 식초와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먹고 난 뒤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건강은 지식으로 쌓이지 않습니다. 실천으로 쌓입니다. 오늘 저녁 밥상부터 하나씩 바꿔보십시오.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10년 뒤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고
검은 콩을 드시는 가족이나 친구분들께도 꼭 이 내용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